투자 리포트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내려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3,000선을 밑돌던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요, 얼마나 더 라는 거에 쏠려 있습니다. 5,000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까? 저도 궁금한데요. 이 랠리 지속 가능성.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훈 장군요? 예, 일단 오늘 아침 이제 코스피가 5,000피가 또 돌파되는 또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또 함께 했습니다. 네네. 투자자들한테 참 기분 좋은 뉴스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의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지속되고 있어서 저는 5,000포인트 이후에도 여전히 강세가 좀 지속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이제 상승의 속도와 방식이 조금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좀 증시를 좀 짓누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강세가 아니라 이제 순간적으로 확 불타오르는 단기성 급등을 좀 예상을 해주셔야겠고요. 2월부터는 단기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또다시 상승하는 이제 계단식 상승을 좀 예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순매수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좀 불구하고 코스피 쪽으로 매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로봇주인데요. 이외에도 이제 원자력이나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다양한 먹거리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는 뭐 계속해서 바뀔 수 있을지언정 이 부분이 이제 현금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료로 좀 재편입되면서 상승이 유지되는 모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섹터를 얘기해 주셨는데 하지만 코스피 5천의 주역은 너무나 뚜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와 대형주에 좀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지적들이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구조가 향후 시장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기록한 흐름은 한국 경제 전반이 좀 강해서라기보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의 대형주 실적 개선이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구조로 볼 수 있고요. 자, 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인 건 맞는데 실제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날이 많았고요. 체감적으로는 좀 괴리가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자체는 분명히 실적과 수출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단순한 버블로 보기에는 어렵고 서버 딜의 가격 상승, HBM 공급 제약 등으로 이익 사이클이 이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좀 존재하다 보니 이 요소가 지수를 지탱하는 가장 논리로 볼 수 있고요. 다만 문제는 자금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수에서 반도체 대형주 비중이 과도하게 커진 상황이라서 외인 수급 변화나 AI 투자 기대가 흔들릴 경우에 지수 전체가 동시에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개인 레버리지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와 대형주를 무조건 피하다라기보다는 지수가 높아질수록 이미 많이 오른 그 핵심 종목 비중은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실적이 따라올 수 있는 반도체 밸류체인들로 일부 분산을 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다각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제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은 날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하게 될지 관심이 많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상훈 자문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SK 하이닉스 잠정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44조 원으로 예상이 되면서 역대 최대치의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20조 원이 좀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좀 극대화가 됐었는데 이 불타오르는 투자 심리에 좀 기름을 부어줄 수 있을지 1월 29일 실적 발표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누가 더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좀 의미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흐름을 좀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번질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HBM의 공급 물량을 60% 가까이 차지하면서 점유율이 가장 높고요. 삼성전자는 25% 내외,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은 20% 수준의 비율이 구성이 좀 되어 있어서 압도적으로 SK 하이닉스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좀 좋을 수밖에 없겠고 단편적으로 삼성전자를 앞서가는 모습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짜 경쟁은 앞으로 이어지는 HBM4에 있습니다. 네. HBM3에서는 출발점 자체부터 SK 하이닉스가 좀 앞서 있었고 제로의 영역에서 출발하는 HBM4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성능이 좀 비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경쟁을 좀 붙이자면은 차후를 좀 다시 좀 봐야겠고요.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두 기업 모두 다 잘 오르도록 좀 응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혼자서는 멀리 못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의의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반도체 실적과 주가가 동시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반도체 섹터 투자에 관해서 업종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기업의 실적 발표를 지켜보니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냈잖아요. 두 기업은 실적에 맞춰 주가도 계속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보통 투자자들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이 두 기업은 실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분명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 레벨에서 계속 직선으로만 상승할 가능성은 낮고요. 강한 중장기 상승 추세 안에서 의미 있는 조정과 박스권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자, 두 종목의 주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실적 전망이 함께 상향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재평가되었다는 게 현실적이고 자, 이 전망이 실제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단순히 단순히 좀 뭐 버블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중장기 추세로만 봤었을 때는 변동성이라는 게 수시로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같은 속도로 따라가지도 않는 게 팩트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차지하는 비중과 자금 쏠림이 매우 큰 상태라서 앞으로는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덜 오르거나 오히려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업황 측면에서는 HBM 중심의 AI 메모리 수요가 2026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는 해서 큰 흐름에서의 상승 여지는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2026년 이후 증설 확대 그리고 AI 투자 둔화, 글로벌 변수가 겹칠 경우에는 과거처럼 실적과 무관한 변동성과 조정장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가격에서의 추격 매수와 조정 시 분할 매수 비중 조절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연적이겠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 주가가 고점을 향해 달리면서 차익 실현을 두고 고민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사는 것보다 파는 시점 찾는 게 더 어려운데 지금 팔자니 5천을 뚫었는데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야 5천을 뚫었으니까 이제 내려갈 일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여기 사이에서 한번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뭐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 질문을 좀 받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지난 연말의 흐름과 지금 상태가 또 달라졌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좀 계속해서 좀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지금 1월 중순의 모습으로 볼 때는 이제 네. 매도를 좀 보류하시고 조금 더 이제 상승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이제 흐름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 네, 상승하는 중간에는 좀 팔 수가 없고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고점에서 이제 매도 흔적을 좀 보인다거나 개인 투자자들로 이제 주포의 흐름이 좀 넘어가는 모습들, 거래량이 축소되는 흔적들을 좀 포착을 해야지만 이제 매도를 좀 결정 지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모습이 확인이 되고 나면은 이미 주가는 이제 5에서 10%대 하락이 좀 더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매도 타점이 정확해지면은 오히려 이제 차익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머리 꼭대기에서는 이제 팔 수가 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반도체주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먼 미래를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1분기 안에는 이제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가격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심리가 좀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지 않은 하락까지 좀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갖고 대응을 조금 더 밀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수익을 좀 보고 계실 텐데 네네. 조금 이제 수익을 덜 낸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머리는 되는데 가슴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자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어요. 타이완은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미국에 추가 공장 건설을 결정했는데요. 미국과 반도체 협상을 앞둔 우리에게도 큰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반도체 관세 협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그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것도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장관의 반도체 이 100% 관세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꺼내 들면서 해외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좀 협상의 카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고요. 실제로 미국이 관세를 전면 적용하기보다는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관세 완화를 좀
그 거래를 노린 신호에 가깝습니다. 자, 대만은 TSMC에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했고 관세 면제 쿼터를 확보한 선례가 있듯이 한국 역시 비슷한 방식의 협상에 가능은 하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심 구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첨단 로직 파운드리와는 좀 결이 달라서 협상이 좀 더 복잡하고 좀 길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메모리 업체들은 이미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에 있기도 하지만 글로벌 메모리 점유율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추가 압박을 받을 여지도 남아 있고요. 한국 정부와 업계는 기존 한미 합의에 포함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이런 원칙을 근거로 대만과 유사한 조건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 상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관세가 실제 100%까지는 적용될 가능성은 전 희박하다라고 보여요. 네. 25% 관세 유지나 쿼터 제한 같은 중간 단계 압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주가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미국 투자 확대와 관세 완화 딜이 성사될 경우에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재평가될 여지도 존재한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따라서 협상 뉴스 흐름은 체크를 하되 HBM 등 실적 사이클과는 좀 분리해서 보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뭐 복잡한 변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H200의 통관을 금지했습니다. 이제 미중 AI 힘겨루기가 다시 격화되는 거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자국의 이제 화웨이나 캠브리콘 등의 이제 반도체 산업을 좀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좀 있었는데 저는 중국이 조금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AI 가속기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제 엔비디아의 H200을 따라갈 뭐 기술력이 아직은 없는데 제미나이 3.0이 출시가 좀 되면서 인공지능 모델들도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좀 선점해야 되는 입장인데 고성능 AI 칩이 좀 부재하다는 건 중국의 AI 경쟁력을 더 늦추는 이제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H200에 대해서 200만 개 이상의 좀 주문을 좀 했고요. 이 물량이 이제 통관이 금지가 되면서 서버와 AI 연구 시설 그리고 이제 AI 서비스 론칭을 앞둔 이제 기업들의 이제 분명히 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부품사들도 제조 라인을 좀 멈춰 세운 입장이기 때문에 손실이 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한 레버리지로 좀 활용이 된다거나 미국의 수출 규제를 더 유리하게 좀 끌어내려는 정치적 협상 카드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치가 좀 일시적이 될지 아니면 좀 장기화될지는 아직은 조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필요 없는데 수입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참는다는, 그러니까 약간 목리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또다시 글로벌 메모리 산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신 메모리를 비롯한 중국 메모리 회사들이 최근 잇따라 투자와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굳어졌던 메모리 3강 체제의 변화가 시작되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3강 구도가 깨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창신 메모리와 YMTC가 투자를 늘리면서 중국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당장은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3강 체제를 흔들기에는 좀 단계는 아니고요. 구력이 좀 있죠, 그죠? 네, 그렇죠. 중국 업체들은 DDR5 등 범용 메모리에서는 빠르게 따라오고 있긴 한데 HBM3나 HBM4 같은 최첨단 제품에서는 수율성과 신뢰성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자, 창신 메모리의 HBM 패키징 가동도 2026년 이후로 예상이 돼서 한국, 미국 업체 대비 최소 1, 2년 정도는 좀 뒤처졌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고요. 자, 미국의 장비 제재로 국산화가 빨라지고 있지만 그만큼 비용 부담과 수율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팩트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중국 증설이 메모리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수는 있어도 AI HBM 수요가 워낙 강해서 2026년까지 공급 부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 업체들의 지배력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은 저는 거진 제로에 가깝다고 보이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산 저가 메모리가 하위 시장을 잠식하면서 한국 업체들이 프리미엄 HBM과 첨단 제품으로 더 강하게 차별해야 하는 압박은 분명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메모리 3강 플러스 이제 중국 도전자 구도로 천천히 이동 중인 단계이고 중국은 아직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상황과 가격과 공급만 어떻게 보면 이런 수급들을 흔들 수 있는 중요 공급망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아직은 그렇다 할 강자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 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올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능력 확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반도체 소부장 종목 비중을 늘리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상훈 전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적극 찬성을 하는 그래요? 입장입니다. 예.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론 더 오를 수가 좀 있겠죠. 이제 생산 능력이 좀 확충이 되고 실적까지 개선되고 있어서 전망치들이 매우 좋은데 지금의 주가는 각 증권사의 목표치를 이미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퀀텀 점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얻어가는 수익성은 다소 적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기업들은 이제 증권사나 기관 등의 이제 전문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투자 요소로만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실질적인 수익성은 이제 소부장을 통해서 구축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유리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 기업들이 이제 폭등을 한 만큼 이제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좀 열려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유동성이 높은 기업들로 이제 투자를 좀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소부장 분야에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야 하나만 좀 뽑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소재 기업들도 분명히 좀 좋은데요. 네. 일단은 반도체 테스트와 장비를 담당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이제 12월 10일에 정부에서 K반도체 육성 전략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팹리스 산업을 10배로 키워내겠다는 포부들도 좀 밝혀줬고요. 정책적인 수혜가 전반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만큼 상승이 출현하지 않았던 반도체 전공정 부분인 팹리스 부분과 테스트인 후공정 쪽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이제 로봇에 좀 뒤처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세종 자문위원은요. 예,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예. AI 서버용 반도체가 고도화되면서 단순히 칩을 만드는 전공정보다 칩을 테스트하고 묶고 완성도를 이제 높이는 후공정 중요도가 구조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HBM 물량 증가와 거의 1대1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이고 국산화 정책과 대기업 투자 확대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공급 병목이 발생을 할수록 가격 마진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좋고요. 자, 후공정 소부장은 기대감 테마라기보다는 실제 생산량과 실적에 직결되는 구조적 성장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고 2026년 AI HBM 슈퍼사이클에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이 누적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두 분이 조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 너무 많이 고민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은동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의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세종 자문역과 함께 반도체주 금은동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합니다. 네, 반도체도 동메달은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네. 자, 반도체를 사람에 비유하면 회로는 뼈대이고요. 그 위에 여러 기능성막을 층층이 입혀야 제대로 된 몸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렇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바로 이 막을 아주 얇고 균일하게 입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핵심 기술은 원자층 증착 기술 ALD라는 기술인데요. 자, 원자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 자, 요즘 반도체 크기가 워낙 작아져서 조금만 두껍거나 고르지 않게 발라도 성능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밀한 방식이 사실상 필수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는 미세화와 고단 적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자, 층이 많아질수록 선이 가늘어질수록 얼마나 균일하게 막을 입히느냐가 수요가 성능을 저하게 되거든요. 자, 이 때문에 공정 난도가 높아질수록 ALD의 장비의 비중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더해 주성 엔지니어링은 AI 시대를 겨냥한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차세대 반도체라는 건데요. 자, 화합물 반도체 공정 기술도 개발 중에 있는데, 자, 이 분야는 전력 반도체랑 통신 장비, AI 자동차 산업으로 확장성이 큰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존 실리콘 반도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동메달 기업은요, 반도체의 피부를 만든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은메달 기업 공개합니다. 네, 은메달 기업은 YC입니다. YC! 네. 자,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양산전의 속도와 성능을 가장 빠르게 검사하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속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를 직접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 주력 사업은 D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이고, 특히 요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HBM 웨이퍼 테스트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데 바로 그 영역에서 YC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자, 최근 AI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HBM 관련 매출 확대가 기대가 커지고 있고 이에 맞춰서 2024년부터 차세대 검사 장비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자, 단순히 기존 장비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하면서 기술 선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또 주목할 포인트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반도체 검사 장비 계약 이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장비 하나를 드릴 때도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자, 매출의 약 20% 수준을 삼성전자 수주로 채운다라는 건 단순 거래가 아니라 기술력과 신뢰성을 모두 검증받았다는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은메달 기업은요, 후공정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YC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아시는 것처럼 방송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된다는 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되는 금메달 기업을 이제 공개를 하면요. 자, 동사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국민 대표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최근 로봇 자동화 사업 다각화로 산업용 로봇 수의 모멘텀도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세종 자문역만의 금메달 뽑은 특별한 또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설명드리면 네. 자, 이 금메달 기업은 국내에서 웨이퍼를 이제 한 장씩 처리하는 방식과 여러 장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 모두를 구현을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공정 조건이 달라져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HBM은 8단 HBM을 만들다가 7단에서 불량이 발생되면 이미 쌓아 올린 메모리까지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수가 크네요. 예, 단 한 번의 불량이 곧바로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HBM 시장에서는 얼마나 불량을 줄이느냐가 곧 돈이 되는 기술로 작용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동사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동사의 HBM 후공정 전용 신장비를 개발했다는 건데요. 자, 본딩 이후 남아있는 미세 파편과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장비로 HBM 수율 개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장비입니다. 자, HBM 시장이 커질수록 그리고 수율에 대한 압박이 커질수록 이러한 후공정 세정 장비의 중요성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게 자, 동사는 단순한 장비 공급에 그치지 않고 산업열 공정 특성에 맞춘 로봇 솔루션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제조 공정처럼 정밀도와 반복성이 중요한 산업에 특화된 로봇을 통해 자동화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자, 새롭게 열릴 HBM 후공정 이제 세정 시장과 스마트 제조, 자동화 흐름을 함께 본다면 동사는 한 번쯤 깊이 들여볼 만한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세종 자문역의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강조드리겠습니다.